내 몸이 젊고 건강해지는 힐링 하우스. 건강한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알찬 건강 정보를 알려줄 우리 집 주치의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국민들에게 자신이 걸릴까봐 가장 걱정이 되는 질병이 무엇인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1위는요. 네. 예상한 대로 암인데 2위는 과연 뭘까요? 2위? 혹시 치매? 나도 치매 무서워.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또 가족들에게도 또 슬픔을 안길 수 있는 그런 병이니까. 그렇죠. 저도 사실은 뭐 치매나 혈관 질환이 아닐까 추측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2위는 바로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관절염은 일상생활에서 계속 통증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게다가 마음은 이팔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지 못해. 너무 우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인공과 함께요. 평생 젊은 관절로 사는 특급 비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나와주세요. 누구실까요? 가수 한혜진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에 신곡 돌아설 때라는 곡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곡 한 소절만 좀 들려줄 수 있으실까요? 그럴까요? 네. 돌아설 때 멋지게 가야지. 초라하게 눈물이 무엇냐. 좋다. 웃으면서 사랑 툭툭 버리고 가야지. 야, 느낌 좋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열심히 노래 부르고 다니고 있고요. 또 예. 무대에서 항상 건강하고 활력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는 한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혜진 씨의 그 갈색 추억을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거든요. 맞아요. 또 파워풀한 가창력에 지금도 무대에서 뵈면은 너무 파워풀하고 에너지가 넘치셔서 기분이 항상 좋아지는. 아까 말씀하신 게 딱 맞거든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최재현의 친절한 프로필. 자, 87년 M본부 강변가요제를 통해서 가수로 데뷔. 한혜진 표 애절한 발라드인 갈색 추억. 서울의 밤에 이은 파격적인 댄스 트로트 너는 내 남자로 무려 4년 동안 가요 차트 상위권에 등극. 전 국민을 사랑하는 명품 보이스로 거듭난 레전드 트로트 퀸 가수 한혜진. 관객을 압도하는 에너지가 보통이 아니시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마저 이렇게 흡입하는 그 흡입력이 있으셔가지고. 아니 제가 사실 내일 모레면 환갑이잖아요. 내일 모레면 저 환갑이 됐어요. 세월이 이렇게 빠르더라고요. 30년 넘게 이렇게 무대에서 뭐 하이힐을 신고 춤도 추고 뭐 뛰어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다리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평생 건강하게 무대를 하려면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좀 했고요. 또 식단 관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살이 찌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식단 관리도 좀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무릎 관절 건강만큼 자신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잘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건강의 집에 와서 박사님께 여쭤보고 좀 궁금한 걸 좀 알아보려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한혜진님의 관절 나이는 몇 살로 나왔는지 제가 검사를 해봤거든요. 궁금하다. 함께 저희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너무 떨리셨을 것 같아요. 떨렸어요. 네. 항상 병원은 걱정되잖아요. 맞아요. 우리 엑스레이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엑스레이는 큰 그림을 먼저 보는 거예요. 먼 산을 본다 보시면 되는데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나 다리가 휘어지는 정도, 그 축을 보는 건데요. 이 뼈와 이 뼈 사이 간격이 일정하게 바깥쪽하고 안쪽이 유지가 되는 걸 보면은 관절염이 없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와.
되게 고르고 깔끔하시게. 오. MRI상에서는 이 뼈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3mm 정도 되는 얇은 연골 두께랑 그다음에 연골판이라는 조직이 감싸고 있는데요. 어디 찢어지거나 손상되거나 부으르거나 피가 고여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이 하얗게 보인다.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 보니까 한혜 씨는 정말 건강한 무릎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다르네요. 다행히도 네. 우리 한혜진님은 네. 나이는 거의 한 40대 초반? 정말? 네, 그렇게 제가. 그럴 정도로 40대 초반에. 어머. 저 병원 때문에 맨날 겁먹거든요. 오늘 이렇게 그러니까. 병원 와서 행복해보기 처음이에요. 오늘 기쁜 마음으로 가야 네. 되겠다. 너무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예. 이대로 그냥 쭉 관리하시면서 네. 나이 들어서 뭐 고생하시거나 그럴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와, 정말 다행이다. 아니 지금 옆에서 권 박사님이 네. 조용하게 아니 30대 초반처럼 보이는데 이럴 정도로 야 근데 실제 나이가 내년이면 네, 환갑이에요. 내년 네. 환갑이세요? 아까 환갑 얘기할 때 네. 올해 환갑이신 고도일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가수들은 네. 힐을 높은 거 신기 때문에 맞아요.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사람보다 20년 정도 젊으신 거예요, 지금. 그니까요. 네. 네. 사실 저도 오늘 그 박사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병원 가서 칭찬받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사실 제 주변에 그 지인들이 이제는 한 분, 두 분씩 이제 무릎이 아프다, 시리다, 뭐 계단 오르는 게 두렵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벌써 관절 수술을 2번이나 한 분도 제 주위에 있으세요. 친구들이요? 아니면? 아니 지인분들이. 지인분들이. 예, 60대 그 한 중반 되신 분들 중에서. 예. 근데 저는 관절 통증이라는 걸 잘 모르고 살고 있었거든요. 무대에서 뭐 1시간이나 아니면 또 뭐 1시간 반씩 노래 부를 때도 있고요. 또 춤도 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끄떡없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 검사가 일단 좋게 나오니까 너무 안심이 되는데 네. 근데 역시 관리를 열심히 한 보람이 있어서 역시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맞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예. 아,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슬슬 이제 신호가 오거든요. 맞아요. 네, 약간 이게 추울 때는 특히 약간 시큰시큰하기도 하고.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와요. 저는 사실 한 30대 중후반 정도부터. 아, 진짜로? 네. 그래서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하는데도 가끔씩 약간 이러면 한 일주일은 걷기 힘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전 너무 무섭고 너무 건강 관리 잘하셔서 부럽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런 계절 되면은 신경 맞아요. 많이 쓰이겠네, 겨울에는. 맞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겨울은 관절 통증에 비상이 걸리는 계절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이유가 관절이라는 게 뼈와 뼈를 잇는 구조물이거든요. 예. 이 안에는 이걸 잘 유지하기 위해서 관절액, 젤리로 만들어진 관절액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관절액이 뼈와 뼈를 탄력 있게 받쳐주고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기온이 내려가면 관절액이 점성이 떨어집니다. 점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 때문에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뼈끼리 부딪히게 되고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서 관절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 등이 갑자기 수축을 하게 되고 근데 따뜻한 실내로 들어오면 갑자기 또 이완이 되죠. 그렇죠. 이 과정에서 각 조직들이 수축 이완되는 정도가 다르다 보니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때 과격하게 움직이거나 무리하면 관절이 손상이 되고 염증이 쉽게 일어나니까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관절염은 65세 이상 여성 2명 중에 1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한 퇴행성 질환인데요. 진짜 많다. 관절의 충격을 흡수하는 연골이 노화에 의해서 닳아 없어지면서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염증의 염자를 보면 불화자가 2개가 붙어있는 글자인데요. 즉 우리 몸에 큰 불이 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무릎이 뜨겁고 또 불에 타는 듯한 괴로운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불에 타는 통증을 느낀다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아, 그래서 그 관절염을 겪으신 분들 얘기하는 게 뭐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 관절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왼쪽은 43세 젊고 건강한 관절이고요. 오른쪽은 88세 관절염 환자의 관절 사진입니다. 건강한 관절은 광택이 흐르고 연골이 벗겨져 나간 흔적이 없죠. 그렇네요. 관절염이 진행된 오른쪽 관절은 광택이 없고 뼈끼리 부딪히면서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노출되어 있는 게 뼈입니다, 뼈. 이 정도로 또 주변엔 골극이 생기면서 관절이 많이 손상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딱 보기에도 아파 보여요, 그렇죠? 연골 양도 작아 보이고 뼈에도 막 이렇게 막 멍이 든 것처럼 많이 흠집이 나와 보이는데요. 갈려가지고 막. 뼈인데도 진짜 얘기한 대로 멍든 것처럼 오른쪽 왼쪽 이렇게 멍든 자국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환자가 느끼는 통증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시각 통증 척도, 우리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이라는 바스라는 스코어가 있는데 관절염 말기 환자 통증 지수는 9.1. 9.1. 네, 출산의 고통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정도로 9.1이라는 게 10점 만점 기준인가요? 100점은 아니고요. 출산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라니. 이 정도 통증이 지속되면 사실 일상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고요. 삶의 질도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관절염은 인간이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질환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드니까 주변에 하나 둘씩 아프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집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조차도 힘들으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삶의 질이 확 떨어지네요. 그렇죠. 근데 관절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또 다 여자인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네요. 근데 유난히 여자가 관절염이 많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약 67%가 여성입니다. 이 환자 수는 남성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렇게 관절염이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 취약한 질병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성의 연골은 남성의 연골보다 부피와 표면적이 작고 또 두께도 상대적으로 얇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남성의 연골 평균 두께는 약 4mm인데 여성은 약 3mm로 더 얇습니다. 이렇게 평생 쓰는 연골이 3mm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연골 1mm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문제는 갱년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이 관절 연골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또 지방 분해 능력이 떨어지면서 살이 찌기 시작하잖아요. 실제로 체중이 5kg씩 증가할 때마다 무릎 관절염 위험성이 36%씩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5kg에 36%요? 네. 와. 이 몸무게란 직결되는 문제네요. 몸무게도 몸무게고 더군다나 집안일을 하다 보면은 무릎 꿇고 걸레질 하죠. 그리고 뭐 걸레 같은 거 짜죠. 다 빨죠. 그거 다듬고 손빨래하고 여자 보면 관절 상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자들은. 실제로 연구 결과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 관절이 받는 하중이 체중의 무려 7.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초기 관절염 단계에서는 무릎이 약간 뻣뻣해지고 좀 시린 느낌이 들면서 움직일 때만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절 손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차를 되게 많이 타고 있거든요.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을 가면 왕복을 해야 되잖아요, 하루에. 맞아요. 그럼 그 10시간 넘게 차에 타고 있어야 돼요. 그럼 다리가 너무 계속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양반 다리를 해요, 편하려고. 그리고 어떤 때는 잠이 들어요. 그게 좋은 거야? 아니면 다리를 계속 내리고 있는 게 다리가 움직여야죠. 스트레칭도 하고 중간에 아무리 바빠도 1시간 타면은 허리도 좀 움직여주고 고관절도 움직여주고 만약에 책상다리 앞바다리 하면 또 고관절에 무리 가잖아요. 여기요? 그러니까 다 문제가 생기니까 잠깐 내려서 아무리 바빠도 또 이제 좀 스트레칭도 하고 좀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양반 다리가 훨씬 안 좋거든요. 그래요? 네, 그 시골에 계신 분들 완전히 걷지 못해서 오시는 할머니들 가끔 계신데 그게 이제 고스톱 치시다가 따다 보니까 이제 계속 치는 거예요, 양반 다리로. 완전히 굳어가지고 걷지를 못해요. 그래요? 네, 양반 다리가 훨씬 안 좋으니까 중간에 1시간 정도가 되면 나와서 스트레치 하시고 다리를 펴고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빨리 일구집으로 가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관절염은 진행 속도 자체가 빠르지 않고 또 노인성 질환이라는 생각 때문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관절 통증이나 불편감을 방치하고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약 25%가 48개월 이내에 말기 무릎 골관절염으로 진행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야. 그래서 실제로 관절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건강 위기인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아유. 오른쪽 무릎이 불편하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몇 계단만 올라도 무릎이 시리고 떨려요, 다리가. 5년 전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좀 무리하고 하면 통증이 오고 붓고 그래서 계단 오르기도 조금 힘들고 그래요. 아니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여도 관절염이 있으면 통증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리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횡단보도 건널 때도 불이 깜빡이고 하면 마음이 초조해서 다시 되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원래 등산이 취미일 정도로 다리가 튼튼했었어요. 근데 제가 청소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쪼그려 앉아 있는 일도 많고 또 서서 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다리가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더. 쪼그려 앉는 게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이제 어머니들이 청소할 때 많이 하는 그런 자세신데 일이시니까 아유, 다리야, 아유. 집에서 살림을 하는데 은근히 앉아서 할 일도 많고 쭈그리고 앉아서 하면 무릎이 너무 아파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요즘은 더 서서 많이 일을 하려고 해요. 아이고 다리요. 아이고 무릎이야. 아파도 이렇게 청소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서서 하실 수 있는. 네. 가능하면 가족들이 좀 많이 도와줘야 돼요, 저럴 때는. 그러니까요. 아이고 다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리. 아이고. 다리가 이렇게 아파. 아이고. 아이고 다리가 왜 이럴까? 특히 요즘처럼 찬바람이 불 때는 무릎이 시리고 통증이 심해져서 열파스를 붙일 수밖에 없어요. 아, 진짜 답답하시겠네요. 이렇게 파스 붙이는 거 외에는 달리 또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 맞아요. 예. 저희 큰언니예요. 사실 큰언니가 무릎이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하고 65세부터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했어요. 언니가 많이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걱정도 되고 관절은 다르면 복구가 안 되고 해서 더 두렵고 무서워요. 네, 제가 이제 엑스레이를 보고 이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게요. 네. 보면 바깥쪽보다 안쪽 간격이 조금 좁아져 있고
선도 약간 울퉁불퉁하면서,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뼈가 좀 튀어나와 있죠. 예, 뼈가 살짝 튀어나와 있어. 이거 우리가 골극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정도는 관절염 중에서 한 2기 정도에 해당돼요. 그리고 MRI 보면서 설명을 좀 다시 드릴게요. 색깔이 회색으로 보여야 되는데 조금 하얀 부분이 좀 산재돼 있죠. 네, 그래서 연골이 좀 상해 있어요. 이 정도 되시면 우리가 지금 수술을 할 필요는 없고요. 연골 주사 맞고 약 드시면 그래도 잘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연골 주사를 드릴 겁니다. 네. 무릎에 직접 맞는 건가요? 어떡해. 오늘 맞으신 주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이제 연골 주사라는 거예요. 기계로 치면 윤활액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릎 안에 이런 점도가 있는 물질이 들어가서 무릎을 좀 부드럽게 해주고, 그래서 통증도 좀 잡고 염증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연골 주사는 이게 영구적으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환자분 스스로 관절을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무릎이 누구나 아프고 하다 보니까 대수롭게 생각 안 했는데, 검사를 받아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더 심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자들은 중년 이후가 되면은 관절 통증을 당연하게 좀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관절 수명이 이렇게 훅훅 줄어드는 게 느껴지니까 관리 잘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막연하게 나이가 들어서 아픈 거겠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앞으로 50년을 더 쓸 수 있는 관절을 5년밖에 쓸 수 없을 것 같아서 건강할 때 관리를 해서 꼭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관절 수명도 100세까지 연장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평생 젊은 관절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평생 쓰는 튼튼한 관절을 갖고 싶다면 이 관절의 방패막이라고 할 수 있는 연골을 사수해야 합니다. 문제는 연골에는 혈관이나 신경이 없어서 이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통증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연골 주위의 뼈와 인대가 손상이 되면서 염증과 통증이 발생할 정도로 악화가 된 후에야 병원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다른 연골은 다시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3mm의 연골 하나로 평생을 써야 합니다. 따라서 관절의 생명력을 좌우하는 연골에 영양을 공급하고 염증을 잘 억제를 해서 관절 사이에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연골 영양소를 충분히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골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명이 30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